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학원 문을 닫으려던 찰나 복도 끝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노란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미 퇴근했어야 할 제자 민우가 이젤 앞에 앉아 있더군요. 평소 성실하던 녀석이라 부족한 연습을 하나 싶어 구두 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차가운 석고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머문 곳, 그리고 그가 거칠게 붓질을 해대던 캠퍼스 위에는 다름 아닌 제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샤워를 마치고 막 나왔을 때의 환상이라도 본 듯 실크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림 속에 저는 촉촉하게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무언가 갈구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캠퍼스 속 제 살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랑하고 뜨겁게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붓질에 따라 요동치는 것을 보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니. 당혹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묘한 떨림이었습니다. 50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전신을 관통하는 찌릿한 전기 같은 것이었죠.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캠퍼스 속 제 허벅지 선을 따라 붉은 물감을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실물에 제 몸을 더듬는 것처럼 탐욕스럽고도 정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그가 그려낸 나의 관능적인 모습에 도취된 본능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짙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단단한 욕망을 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리를 지르며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그 열기에 몸을 맡겼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 아찔한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배달됩니다.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올해로 딱 50이 되었죠.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하고 이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평생을 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관리를 잘한 편이라 자부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지 너무도 오래되어 제 몸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죠. 미술학원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화 물감 냄새에 취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우의 그림을 본 이후로 제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얇은 레이스 속옷을 꺼내 입게 되었습니다. 괜히 목선이 드러나는 브이넥 옷을 고르게 되고 입술엔 붉고 탐스러운 생기를 더하는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 시선은 자꾸만 민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석고상을 대생하는 그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연필을 쥘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허벅지를 꽉 쥐곤 했습니다. 저 손이 내 살결에 닿는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5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몸은 다시 사춘기 소녀처럼 뜨겁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원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꽃이 폈네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민우는 제 학원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입니다. 25, 인생에서 가장 탄탄하고 푸르른 나이죠. 그는 항상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제가 다른 학생의 그림을 봐주기 위해 돌아다닐 때면 그의 시선은 항상 제 허리 곡선이나 걸음걸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모델을 관찰할 때 무서울 정도로 몰입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볼 때면 저는 마치 제가 발가벗겨진 채 캠퍼스 위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의 뒤에 서서 구도를 잡아주기 위해 손을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하고 묵직한 채취와 열기가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교묘했습니다. 가끔씩 물통을 건넬 때 손가락 끝을 아주 길게 머물게 하거나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제 엉덩이를 스치듯 지나가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라며 낮게 깔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던지는 그 은밀한 신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청춘은 대담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죠. 그의 작업 앞치마 아래로 얼핏 보이는 단단한 허벅지와 땀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은 티셔츠는 저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25살 연하인 이 청년의 눈빛에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굵어졌고 학원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보강 수업을 핑계로 민우와 단둘이 남게 된 화실 안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진한 물감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놀렸지만 제 신경은 온통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우의 거친 숨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형광등 불빛이 몇 번 깜빡이더니 툭 하고 꺼져버렸죠. 순식간에 암전이 된 화실 안에는 창밖에서 간헐적으로 비치는 번개빛과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깨우는 법이죠. 제 심장은 구두 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무서우세요? 어둠 속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 바로 제 귓가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불을 스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내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의 탄탄한 가슴팍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는 것을요.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제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뚫고 살결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우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조심스러웠고 그가 제 허리 곡선을 따라 손을 내릴 때마다 제 몸은 마치 촉촉하게 젖어가는 꽃잎처럼 속절없이 떨렸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민우야, 이러면 안 돼. 입술 밖으로 힘겹게 내뱉은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대답 대신 제 목덜미에 자신의 얼굴을 깊게 묻었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는 매일 밤 너무 설레었어요. 민우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 몸을 돌려 세우더니 제 입술을 강렬하게 탐해왔습니다. 민우의 입술은 젊음의 패기만큼이나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혀끝이 제 입안을 부드럽게 감쌀 때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제 여린 살결을 스칠 때마다 저는 참았던 신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좁은 화실 안, 이젤과 캠퍼스 사이에 갇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갈구했습니다. 민우의 몸은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 올릴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힘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은 뜨겁고 말랑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내며 마치 허물어지는 성벽처럼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과 대비되는 민우의 불타는 듯한 피부 온도는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빗소리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를 가려주는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50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 강렬하고 노골적인 쾌락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원장과 성실한 제자로 마주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빈 교실의 이젤 뒤편 비품이 가득한 탕비실,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전시회장의 구석진 소파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은밀한 곳을 탐닉했습니다. 민우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업 도중에도 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야릇한 신호를 보내거나 제가 다른 학생의 그림을 봐줄 때 제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도발에 가슴을 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민우의 젊고 싱싱한 육체는 제게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서서히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제가 다른 남자 학부모와 웃으며 상담하는 모습만 봐도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 남자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요? 라며 제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쥐기도 했죠. 저는 저대로 이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날까봐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생기를 찾은 듯 보였지만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불놀이가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우리 모두를 태워버릴 것인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발신이 넘는 누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민우와 제가 학원 뒤 골목에서 미러를 나누며 입을 맞추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발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구어온 명성, 학원,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때 민우가 화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터졌네요. 오히려 잘 됐어요. 민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 버리고 저랑 떠나요. 이까지 탁은 없어도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외국으로 가요. 거기서 우리 마음껏 사랑하고 당신은 그림만 그려요. 민우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앞날이 얼마나 창창한지, 그리고 제가 짊어진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저는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잡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피말리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짐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평소의 우아한 원장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충혈된 그저 한 남자의 뜨거운 숨결에 영혼까지 저당 잡힌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죠. 민우의 차는 학원 정문 앞에서 웅웅거리며 낮은 엔진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를 재촉하는 거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제가 쌓아온 20년의 세월이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감과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빼뜻 들어올리며 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자 익숙한 그 진하고 묵직한 채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은 그의 어깨에 넘어 불이 꺼진 제 학원 간판에 머물렀습니다. 지수 미술학원. 제 젊음과 눈물 그리고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곳이 마치 저를 비난하듯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차 조수석에 태우려던 그 찰나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민우야. 여기까지야.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그 익명의 사진들을 꺼내 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낸 건 내 이성이었을까 아니면 너의 집착이었을까? 중요하지 않아. 분명한 건 우리는 이 캠퍼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서로를 파괴할 거라는 사실이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민우가 제 손목을 부서질 듯 쥐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원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밖으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민우의 차가 거칠게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화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가 그렸던 제 뒷모습 그림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림 속 저는 여전히 촉촉하고 탐스러웠지만 현실의 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떨고 있는 50대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학원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그림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의 단단했던 근육과 저의 나른했던 신음소리가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흉터를 남긴 채 저는 다시 평범하고 고독한 일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꿈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차가운 현실의 정적뿐입니다.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미술학원의 은밀한 수업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열병은 때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서야 멈추는 법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차마 내뱉지 못한 불꽃 같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수의 선택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제 다음 원고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밀한 소통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저는 더 깊고 진한 중년의 향기를 담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